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이 영상은 아주 부산다운 한마디로 시작합니다. 부산은 시장과 해변으로 유명한 도시라고 말입니다. 화려한 랜드마크나 상징적인 건물보다 이 도시는 일상의 공간부터 먼저 소개됩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만으로도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한국을 여행하는지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계획표를 꺼내들고 체크리스트를 지우는 여행이 아니라 그 도시가 가진 생활의 결을 그대로 따라가 보겠다는 여행입니다. 해안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시장과 바다, 그리고 사찰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하루의 기록입니다. 특별한 설명이나 과장된 감탄보다 실제로 걸으면서 보고 느낀 그대로를 담아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여행의 시작은 역시 음식입니다. 이 커플은 자신들을 조금이라도 아는 시청자라면 예상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음식부터 시작합니다. 부산의 첫 일정 역시 바닷가 근처 시장에서 아침을 먹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바다 바로 옆에 있는 시장으로 향하는 장면은 부산이라는 도시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관광객을 위해 따로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라 현지 사람들이 오가는 생활시장입니다. 골목은 길게 이어져 있고 양쪽으로 식당과 노점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이곳은 낮에도 열고 밤에도 열리는 거리로 하루 종일 멈추지 않는 부산의 리듬이 느껴지는 장소입니다. 시장을 걷는 동안 자연스럽게 해산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닷가 도시답게 장어와 각종 해산물이 눈에 들어오고 언젠가는 꼭 장어를 먹어봐야겠다는 말도 합니다. 모양이 독특한 해산물을 보며 농담을 주고받기도 하지만 이런 장면들은 낯선 음식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호기심이 더 크다는 걸 보여줍니다. 한국의 시장은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도 두려운 공간이 아니라 구경하는 재미가 있는 공간이라는 점이 자연스럽게 전달됩니다. 길거리 음식을 보며 피시앤칩스 아니냐는 농담도 던지지만 결국 이들이 찾는 건 뜨끈한 음식입니다. 꿀과 견과가 들어간 씨앗 팬케이크도 눈에 들어오지만 줄이 너무 길어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유명하다고 해서 무조건 줄을 서지 않습니다. 이건 다른 곳에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처럼 이 여행은 인증이 아니라 흐름을 중시합니다. 부산을 소비하지 않고 부산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시장 안쪽으로 더 들어가자 찐만두와 찐빵이 보이고 김치만두, 고기만두, 새우만두 같은 메뉴가 자연스럽게 소개됩니다. 아침에 만두를 먹는다는 게 어색하지 않은 장면입니다. 오히려 한국에서는 너무 자연스러운 풍경입니다. 결국 이들은 떡볶이 소스에 찍어 먹는 튀김과 만두를 함께 먹기로 합니다. 하나만 고르지 않고 여러 가지를 나눠 먹는 선택 역시 한국 길거리 음식 문화와 잘 어울립니다. 접시 하나에 다양한 재료를 담아가는 방식이 처음에는 낯설 수 있지만 곧 익숙해집니다. 밖에서 먹고 싶었지만 자리가 없어 서서 먹게 되는 상황조차도 이들에게는 경험의 일부입니다. 떡볶이 소스를 넉넉하게 끼얹어 먹는 방식, 가위로 음식을 잘라 먹는 한국식 식사 문화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언급됩니다. 칼 대신 가위를 쓰는 게 오히려 더 편하다는 말은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음식을 먹는 리액션은 과장되지 않지만 솔직합니다. 튀김이 기름지지 않고 가볍다는 점, 고추튀김 안에 들어있는 속과 소스의 조합이 인상적이라는 점, 새우튀김은 역시 믿고 먹는 메뉴라는 점까지 하나하나가 실제 경험에 기반한 감상입니다. 이어서 먹은 새우만두는 이 영상에서 꽤 중요한 장면입니다. 만두 안에 통새우가 그대로 들어있고 다진 속과 함께 채워져 있다는 점에 놀라워합니다. 이건 그냥 만두가 아니다라는 반응은 부산의 길거리 음식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요리라는 인상을 줍니다. 시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바다로 향합니다. 이들이 부산에 온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의 해운대는 예상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바닷가에 크리스마스 장식이 있고 겨울이지만 햇볕은 따뜻합니다. 바다를 오랜만에 본다는 말에서 이들이 최근까지 어떤 환경에서 지내왔는지도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바다 앞 대형 전광판, 스카이라인, 그리고 해변이 한 프레임 안에 들어오는 장면은 부산만의 독특한 풍경입니다. 모래를 직접 만져보고 바닷물에 손을 담가보며 차가움을 느끼는 장면은 짧지만 인상적입니다. 여름에는 수영하기 좋은 해변이라는 설명도 덧붙이며 다시 오고 싶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갈매기가 유난히 많은 모습도 인상적입니다. 영국 이후로 갈매기를 오랜만에 본다며 부산의 해변이 다른 나라의 해변과도 닮아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층 빌딩과 해변이 공존하는 풍경이 낯설게 느껴진다는 솔직한 감정도 숨기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이 오히려 이 도시를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이후 이동은 해변 열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관광 콘텐츠입니다. 스카이 캡슐과 비치 트레인 두 가지 옵션이 있으며 미리 예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성수기에는 2달 전 예약도 필요하다는 설명은 부산이 국내외에서 얼마나 인기 있는 여행지인지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좋은 자리를 원한다면 일찍 도착해 줄을 서야 한다는 팁도 함께 전달됩니다. 열차에 탑승한 뒤에는 바다와 절벽, 작은 마을들이 차례로 지나갑니다. 이 장면에서 이들은 한국은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서로 손을 흔들고 웃는 풍경, 여행자와 현지가 자연스럽게 섞이는 분위기가 인상적입니다. 열차에서 내려 도착한 다음 해변은 앞서 보았던 해운대보다 훨씬 한적합니다. 서핑숍이 늘어서 있고 전형적인 서핑타운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도가 크지는 않지만 초보자가 연습하기에는 좋다는 설명도 덧붙입니다. 이곳에서는 맥주와 간단한 안주를 사서 해변에 앉습니다. 한국의 해변이 얼마나 깨끗한지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하며 쓰레기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인상 깊게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에서 흥미로운 문화적 질문이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해변에서 술을 마셔도 괜찮은가? 라는 질문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장면이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캔맥주를 마시는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의아합니다. 검색해보니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나오지만 실제 분위기는 또 다르다는 점을 솔직하게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술을 주문할 때 음식이 함께 나와야 한다는 문화도 함께 언급되며 이런 사소한 차이가 여행자의 시선에서는 꽤 크게 다가온다는 걸 보여줍니다. 해변 시간을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 목적지인 사찰로 이동합니다. 버스를 탈 수도 있었지만 시간이 늦어 택시를 선택합니다. 이동 시간과 비용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은 이 영상을 단순한 브이로그가 아니라 실제 여행 참고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게 만듭니다. 도착한 곳은 바다 절벽 위에 세워진 해동 용궁사입니다. 입구에 늘어선 상점가를 지나며 어디든 먼저 상점을 지나가야 한다는 농담도 덧붙입니다. 사찰 내부에서는 12지신 조형물, 교통사고를 막아준다는 타이어, 기원물, 그리고 바다를 배경으로 한 정각들이 차례로 소개됩니다. 단순히 예쁘다로 끝나지 않고 언제 지어졌고 어떻게 복원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곁들입니다. 바다와 절벽 위에 세워진 사찰이라는 점이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다른 나라에서 봤던 절벽 사찰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소원을 비는 다리에서 동전을 던지는 장면은 이 영상의 소소한 하이라이트입니다. 성공과 실패가 반복되며 자연스러운 웃음을 만들어냅니다. 이곳이 아침 일찍 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 일출 명소라는 정보도 함께 전달됩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이들은 시장, 2개의 해변, 해변 열차, 사찰까지 모두 경험한 꽉 찬 하루였다고 정리합니다. 부산에서의 첫날을 만족스럽게 마무리합니다. 이 영상은 부산을 과장해서 칭찬하지 않습니다. 대신 부산에서 보낸 하루를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도시가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연출 없이도 부산이라는 공간 자체가 이미 충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 영상은 조용히 증명합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